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쉬는 관계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 호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우징, 신규 오더, 프로핏, 임플로이먼트 뿐만 아니라 금리에 대한 얘기, 유동성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영상들이고요. 오전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확실히 유동성 감소에 따른 나스닥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국 국채 발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열망구의 어떤 그 미친 행동들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따 저녁 때 5월 1일 날 미 국채 재무부 3분기 세부 계획이 나오면 그것도 제가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딱 요 세 개만 보시면 돼요. 영래포 어제 끝난 상황을 보시면 늘었습니다. 5,340억. 예, 늘었죠. 300억이 늘었습니다. 300억 정도가. 그래서 지금 일단 바닥을 일단 찍고요. 다시 이제 영래포가 증가하는 모습.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3분기 때 미 대선 앞두고 재무부의 꼼수다. 좀 채워놔야 나중에 또 여기서 돈을 더 끌어당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TJ 잔고인데 재무부 계정입니다. 재무부에. 그래서 현재 얼마가 있냐면 9,400억 달러. 그러면 9,400억 더하기 5,300억 하면은 1조 4,700억이죠. 예. 이거 잘 보셔요. 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합친 게. 요게 이제 수요일 날, 오늘 저녁에 나오면 주말쯤에 제가 또 이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유동성 지표로서 지급 준비금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 그래서 요거는 큰 흐름으로, 자, 늘면 증시가 올라가고요. 줄면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일부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래포는 매일 나오고요.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요. 예, 저 TJ 계좌 재무부.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보면 증시의 방향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 확실히 지급 준비금이 줄어드니까요. 3조 3천억, 3조 5천억, 2천억 가량 딱 주니까 어때요?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급락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국채 10년물 금리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4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수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요와 공급인데요. 지금 재무부에서 계속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럼 시장은 반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식 시장, 그래서 S&P 500 기대 수익률이 있고요. 그게 지금 멀티플이 27.33인데 약 3.65%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이. 그러면 지금 현재 4.678이니까 시장보다는 높아야 되죠. 예, S&P 500이. 그런데 5.7 정도 나오려면 이게 멀티플이 17.5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증시가 폭락을 해야 됩니다. 35% 정도. 그래야 이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네,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3.65%를 받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것이냐, 4.6%의 채권시장에 투자할 것이냐. 당연히 일로 가죠. 당연히 돈이 빠집니다. 어디서? 증시에서. 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이유는 계속 찍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그 열망구의 그 미친, 살짝 맛이 간, 진짜 맛이 갔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여기 멀티플이고요. 현재 얼마냐면 27.33이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률, 여기 나옵니다.
S&P 500 수익률이 3.76%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 갖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요. 주식 시장은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봤는데요. 자, 이때가 금리 상승기 때 S&P 500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긴축기 때 금리 하락, 그 다음에 QE, 그 다음에 금리 상승, 그러면서 금리가 쫙 올라갔죠.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죠. 자, 요 위치에서 여기 때가 얼마냐면 4% 정도였는데 여기서 박스권을 이루니까 주식시장이 반등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죠. 그런데 자, 그러면 금리가 다시 내려왔고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시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네. 다시 올라가면 이때부터 원래 빡으로 져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죠.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열만구의 꼼수입니다. 단기 국채를 무한대로 돌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1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돌리면서 이렇게 펌핑질을 해놨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시장 잘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딱 걸렸죠. 다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특히 10년물 금리와 요 상관관계를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아마 열만구의 그 꼼수는 조만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 같다. 물론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돈을 계속 푼다고 껄떡대고 있는데 아무튼 바이든도 그렇고 열만구도 그렇고 치매가 심하게 온 것 같아요. 지 나라들 망하는 생각은 안 하고 어떤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유동성과 주식시장 상관관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이 정도만 보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고요. 지금은 분산 과정, 주식시장이 빠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리도 잘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잠깐적인 시나리오죠. 자, 주식시장 빠지고 있죠.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흐름은 자 내려오고요. 자 반등을 세게 줄 겁니다. 이 정도까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반등을 주고 내려오는 시나리오. 이때가 대선 3분기. 여기 이제 2분기 한 6월이나 그 다음에 한 7월까지 빠지고요. 이때 이제 반등이 세게 들어오는. 왜냐하면 열만구가 믿는 속설이 뭐냐? 증시가 좋으면 집권당이 자선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허황된.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현지 사정은 쉽지가 않아요. 바이든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잘 보시면. 그래서 헤드 앤드 숄더 패턴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고 열만구는 반드시 돈을 풀 것이다. 그러면 하락하다가 돈을 푸니까 반등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폭락합니다. 그래서 유동성과 그 다음에 S&P 500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금리 잘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H 하우징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스타트 착공 건수입니다. 신규 착공 건수. 자, 오르다가 2022년 2월경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죠. 착공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주택 경기가 별로네. 그동안의 대세 하락들을 보시면 다 그렇죠. 한번 추세를 잡으면 내려오더라. 그 다음에 요거는 NAHB 지수인데요. 자, 인덱스인데 고점 찍고 하락했다가 반등을 줬다가 못 가고 있습니다. 딱 지금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내려올 가능성. 그래서 현재 여기가 29인데 최저가 이때가 8 정도였습니다. 요거를 요 흐름을 잘 보시고 그러면 자, 일단 주택은 별로다. 화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신규 오더는 지금 현재 51.4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전에 1월 달에 얼마였냐면 52였어요. 그걸 못 넘었고요.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보기가 좋을 것 같다. 보는 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40을 붕괴시키고 내려간다. 그러면 2020년과 2008년 그 다음에 여기가 2000년대인데 자, 보시면 1970년대도 보면 40 정도였어요.
40 정도, 40 정도. 그래서 얘가 50일에서 쭉 내려오는 흐름이라면 상당히 좀 심각할 것 같다. 그래서 신규 오더 주문은 지금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건 프로피트. 그래서 자, 그럼 하우징하고 신규 오더는 약간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데, 자, 이익 S&P 500에 대한 프로핏입니다. 그러면 EPS인데요. 요게 이제 고점이 언제였냐면 2022년 1월달, 2월달 부근이었고 내려왔다가 반등을 줬고 지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내려오고 있죠. 살짝 오버슈팅 된 거죠. 그러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자, 앞으로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 S&P 500이 한 4,500에서 한 4,600까지는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EPS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업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그래서 지금 얘도 지금 갈까 말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EPS가 올랐던 건 뭐냐? 엄청난 재무부의 덤풀기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명심하시고 상황을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봐야 되고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HOPE, Employment 실업인데요. 연구 실업이 증가하고 있어요. 오르고 내리면서 계속 올라가죠. 연구 실업입니다. 그러면 연구 실업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 시기 때가 뭐다? 경제 위기 때죠.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주봉인데요. 살짝 조정만 주는 것 뿐이지, 상승에 대한, 그래서 요거는 2022년 9월 달부터 상승했고, 조정 주고, 또 상승하고 조정 주는, 아직까지는 큰 폭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178만 정도 되는데, 200만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다. 골 때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실업률인데요. 지금 3.8인데 바닥은 일단 찍었어요. 바닥을 찍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폭등하죠. 폭등합니다. 폭등. 자, 70년대 상황을 잘 보세요. 자, 바닥 찍고 폭등하고 내려오고 또 폭등하고 내려오고 폭등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70년대 상황은 뭐죠? 물가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물가가 쉽나요? 안 쉬워요. 물가 안 죽습니다. 그러면 실업률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정하는 거는 실업률을 상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가장 늦게 나타나는 후행지표입니다. 후행지표이면서 정확하게 주식의 저점을 얘기해줘요. 여기 꼭지점이. 그죠? 여기도 보면 꼭지점이 주식시장 저점이에요. 신기하죠? 아직은 아니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주식 바닥은 좀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런 상황들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특히 이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을 보시는데 얘는 계속 올라가죠. 이번 달에 5.3, 3월 달에 5.4, 4월 달 아직 안 나왔나요? 좀 볼까요? 보시면 3월 달이네요. 3월 달. 4월 달 아직 안 나왔는데 얘는 계속 올라가죠. 요 실업률하고 조금 궤를 좀 달리하는 게 얘가 좀 약간 선행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주식 바닥, 여기도 주식 바닥. 잘 보셔요. 여기도 주식 바닥, 여기 주식 바닥. 그럼 여기도 이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현재 RSI가 이렇게 있죠. 얼마예요? 54죠. 자, 그러면 RSI를 잘 보시면 주식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따라오는 선이 이게 시그널 선이고요. 이렇게 교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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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직은 아니죠.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여기 그래프는 달라도 여기는 거의 비슷하죠. 이게 뭐예요? 교체할 때가 뭐다? 증시 바닥이다.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 증시 바닥이다. 얼마나 중요한 지표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진다가니 숏 잡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현금, 실물금은 숏 잡고 그냥 이때 팔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그러면 지금은 초입이네요. 네. 뭐 투자 뭐 각자 알아서 하세요.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런 지표는 누가 얘기 안 해줍니다.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주변에 널리 좀 공유 좀 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다? 예. 실업 지표다. 고용이다. 그래 이익은 어차피 좀 지나면 덤풀기가 멈추게 되면 선거 끝나고 폭락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신규 오더도 한번 40 밑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우징도 죽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프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경제를 읽는다. HOPE 전통적이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제가 뭘 말씀을 드렸죠? 자, 금리와 S&P 500에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S&P 500이 빠그러지고 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옐만구가 속도 조절한다고 지금 단기 국채 빌 1년 미만의 채권을 줄이는 바람에 유동성이 안 들어가니까 폭락하고 있고요. 장기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익률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멀티필 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앞으로 상황. 그래서 5%는 무난히 넘을 걸로 이게 안 넘을 거라고 계속 펌프질하고 지금 채권 사야 된다고 펌프질하고 샀어요. 너나 많이 사. 그러면 돼. 정확한 지표를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봉도 좀 보시고요. 보세요. 이게 무너질 그런 타임인가요? 최소한 주봉에서 RSI가 어디 과매수 갔다가 내려올 때 아니면 월봉에서 과매수 갔다가 내려올 때 그때가 사는 타임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40년 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과 40년 금리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금리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얼마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진짜 대비하시고 철저히 어떤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고금리 시대 가장 좋은 게 현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또 해징도 하려면 실물 구문이 필요하고요. 아까 숏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증시의 저점은 뭐다? 캘리포니아 실업률의 RSI를 딱 보면 시그널 선과 RSI 선이 교차할 때가 이때가 바로 뭐다? 증시 바닥이다. 엄청난 꿀팁이다. 왕꿀팁 잘 보시고 유동성에 대한 거는 이 세 가지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영상에 집중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녁 시황 같이 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